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 공부할 업체는요, SK리츠 유상청약의 늪이라는 것으로 가져왔고요. 오늘 날짜 2023년 8월 13일입니다. 유상청약, SK리츠가 유상청약을 앞두고 있죠.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잡혀 있는데요. 이번 유상청약을 이제 한다고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모아봤는데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3,200억, 이번에 유상 청약 금액이 3,200억인데 발표했을 당시에 주가가 4,500원 정도였는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320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0억에서 좀 그 금액이 줄긴 했고요. 일단은 가격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은 구주 청약이 9월 21일부터 22일, 그리고 납입일이 10월 4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10월 18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SK 리츠, 즉 리츠주의 유상청약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역시 이 가격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이제 SK리츠의 과거의 IPO 상장부터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실 SK리츠 서린빌딩과 주유소를 상장했을 당시에 서린빌딩 1조 중에 LTV 60%로 형성이 되었고요. 주유소 7,600억 중에 LTV가 58.8%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 차입금, 서린빌딩에 대해서 장기 차입금을 6천억, 그리고 주유소에 대해서는 4,500억 정도의 금액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임대료 인상률은 CPI 인상률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이제 CPI가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임차인 우선 매수 협상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운영비가 트리플렛 그리고 기타 임차인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IPO 상장 당시에 일단은 LTV 60% 형성이 된 상태로 그 서린빌딩과 주유소를 인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SK 유타워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취득가액 5천억, 즉 합쳐서 총 투자 비용이 5,500억 정도인데요. 사실 이 당시에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장기 차입금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때 LTV 60%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전자단기사채는요, 이 당시 유상청약, 즉 발행금액의 수수료를 뺐을 때 2,082억에 대한 유상청약을 통해서 전자단기 사채는 갚았기 때문에 사실 LTV 이번에도 60%를 유지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로타워 같은 경우 6,214억인데 사실 여기서는 LTV 60% 하기가 약간 저한테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사실 자리츠를 만들어서 모리츠에, 즉 자리츠에 출자를 하고 모리츠에서 모자 연결해서 이런 대출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었던 상장과 그리고 SK 유타워 다 따졌을 때 요번에 좀 종로타운 좀 달랐던 게 공모회사채, 전자단기사채, 전환사채, 단기차입금 이렇게 해서 6,969억을 마련했는데요. 사실 자리츠 출자를 하고 나머지 LTV 형성, LTV 60%돼 있지만 저로서는 그냥 6,969억을 공모회사채, 전자단기사채, 전환사채, 단기사채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돈을 땡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유상청약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지금까지에 대해서 매입 금액과 그리고 감정평가 기준이 22년 8월 1일로 봤을 때 매입 금액 대비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가격이 2,102억 원으로 이제 그만큼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익은 세 달에 305억, 그리고 1년에 이제 1,163억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요. 그만큼 매입하여서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2,102억 원이 늘었고요. 추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쭉 늘 것을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SK 리츠 입장으로서는 서린빌딩, 유타워, 종로타워는 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SK 리츠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 임대료 수익, 즉 이 임대료 인상 구조에서 CPI 인상률 연동에 따른 이제 배당금 증가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건물 매각을 한다고 따지면 이 SK 주유소 116개 중에 이제 매각을 해서 나오는 이제 초과 특별 배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린빌딩, 유타워, 종로타워의 매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매각을 하면 당연히 특별 배당도 있겠지만은 SK 입장으로는 매각을 할까라는 이제 물음표는 띄워지고요. 결론적으로 일정을 봤을 때 IPO 당시에는 2021년 9월 14일 날 2,325억 원을 유치를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서린빌딩, SK 에너지를 1조 4천억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입 SK 유타워를 22년 6월 30일 날 5,500억에 투자를 하였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유타워에 돈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22년 6월 30일 날 이제 2,101억 정도 유치를 할 거예요. 그 후에 종로타워를 해서 6,700억을 했는데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 유상증자는 종로타워의 공모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를 이제 갚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명목은 이번에 수처리센터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이 종로타워에 있는 공모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를 갚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이걸 갚음으로 인해서 69.1%, 즉 유상증자 1TV를 58.7%로 낮추고 그리고 평균 금리를 3.39에서 3.17로 떨어뜨리지만은 주가가 빠진 것을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시점에 이제 6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종로타워 이제 공모회사채와 전자단기 사채를 갚음으로 인해서 자본이 1조 2,900억 그러니까 1조 3천억 정도로 느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처리센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지만 사실 이번 유상증자는 종로타워에 있는 공모회사채와 전자단기 사채를 갚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요. 그리고 그걸 갚음으로 인해서 LTV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수처리센터를 매입을 해서 또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돈의 여유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는 종로타워에 있는 것을 갚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200억에서 그 사이 주가가 빠져서 3,134억 정도. 보통 예정 발행가가 4,260원인데 이 역시도 아마 이제 이때쯤 9월 21일, 9월 20일 구주주 이 시작 이 청약 그리고 납입일 전에 아마 또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 같고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3천억에서 2,900억 후반 정도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돈을 매수 이제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처리센터의 이제 총 투자금은 1조 1,900억입니다. 사실 이거 인수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SK리츠 상장할 당시에 이런 산업 시설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거 늘리는데 이번에 들어온 것 같고요. 보증금 1,400억 그리고 담보대출 LTV 60% 하고 나머지 종류주 보통주를 통해서 돈을 만드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여기 청약을 할 건데 약간 봤을 때 10년 그리고 임대료를 717억이니까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10년 동안 7,117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CPI 인상률이 최소 2%에서 5%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1조 1,900억 정도 10년 정도 하면은 투자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할 수 있고요. 추가 10년은 이제 추가 수익이라 보는데 임차인이 우선 매수 협상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717억이 SK 하이닉스 입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금의 여유가 없는 SK 하이닉스 입장으로는 잠시 이렇게 매각을 했다가 나중에 우선 매수 협상권을 통해서 돈을 땡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이게 비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 리츠가 약간 떠안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비싸게 떠안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단은 이제 SK 리츠는 서린 빌딩과 유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리치 1호를 통해서 주유소, 자리치 2호로 종로타워인데 여기서 보여야 될 게 이 종로타워는 일단은 62%만 임차를 하기 때문에 38%에 대한 임차를 채우면 100%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 증가를 노려볼 수 있고요. 자리치 3호를 통해서 또 이러한 수처리 센터 매입을 통해서 또 이제 매달 그리고 매년 이제 임차료가 들어오니까 그만큼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리츠 편입을 통해서 배당금을 66원에서 주당 배당금을 상승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운영 계획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주유소 가치를 좀 많이 성장을 시키고요. 이번에 23년 7월에 주유소 2개를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 차익에 대한 157억 원을 특별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 수처리 센터 매입을 통해서 이제 자산 규모를 4.2조 원 늘었고 뭐 임대료를 6% 늘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매입을 통해서 이제 대출 규모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약간 파일도 켜지고 이제 현금이 좀 부족한 SK 하이닉스의 현금 자원을 좀 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인 게 그런 생각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다 책임 인차로 들어가고 있고요. 종로타운은 업무 시설이 62%이기 때문에 38%까지 더 채워가지고
100%의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더 받는 것으로 나중에 가고요. 이걸 가져온 게 인플레이션 링크라 해가지고 23년 7월에 서린 빌딩은 4.5%, 유타는 5% 인상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후에 이제 다트를 통해서 공시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인플레를 해치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SK T타워, SK 플래닛 사업까지 해가지고 이걸 또 나중에 또 우선 매수 협상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매수를 할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유상 청약이 뭐 한 번 이상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이상 더 있다는 말은 그만큼 유상 청약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걸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이제 SK리츠 입장으로는 이것을 편입을 함으로 인해서 배당을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번에 매출액은 사실 영업이익은 다 전기 대비 많이 늘었지만은 사실 단기 순이익은 줄었습니다. 왜? 그만큼 종로타워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이자를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스폰서 리츠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었지만 이런 단점도 이번에 찾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또 역시 유상청약을 참여를 할 거고요. 다른 건물을 또 이제 SK T타워나 이런 게 인수해서 또 유상청약을 한다면 또 역시 저는 이제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약간 물음표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 이제 금리가 인하를 언제쯤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리츠 주식은 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에 대한 금리 역시 또 리밸런싱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유상청약을 할 거지만은 약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약간 물음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